그러구나. 중국 갔다 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 중국 갔다 온 지 한 달 됐는데 하여튼 피곤해가지고 밥 먹고 잠시 누웠는데 도저히 못 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헤맸고.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또 제가 뭐 할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여기가 쳤다 오는데 내 보고 뭐 인생 드라마를 뭐 얘기하라 하는데 원래 갑자기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뭐 인생 드라마를 얘기하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드라마틱한 인생은 다 누구나 다 드라마가 있으니까 재밌는 영화 드라마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슬픈 드라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있잖아, 그죠? 그 다들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인생의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좀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힘들다고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돌이켜 보면 그 시간들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엄청 힘든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삶에 어마어마하게. 근데 들고 시작하면 힘들겠는데. 괜찮습니다. 연습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갖다 놔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보면 그 제 삶은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게 들킬까봐 그걸 덮으려고 있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뺏길까봐 없는 척하고 살고 그렇거든요. 그 모든 게 자기가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근데 어릴 때부터 워낙 힘들게 자랐는데 그거를 힘들다고 내 스스로 내가 받아들여버리면 그 힘든 삶이 인정이 되니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게 뭐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삶은 항상 재밌는 거를 찾아다녔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경북 성주예요. 아버님 고향이 성주고 나는 이제 대구 태어났는데 성주인데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아버지가 제 어릴 때는 우리가 삼남 이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어릴 때 양계장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양계장이 아니고 나는 양계장이 돼 있는 걸 봤고 그 어릴 때는 어머니가 얘기하는 얘기가 성주에서 이제 아버지 대구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만나 사는데 이제 집안끼리 이제 소개가 중매를 하잖아요. 그래 어머니 살았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 단칸방에 말 그대로 요즘은 원룸이잖아. 어릴 때 단칸방에 가잖아요. 그 하나에 그냥 아궁이고 그렇게 살면서 그게 엄마의 오빠 그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계란을 몇 개 줘가지고 그거를 방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병아리를 키운 거야. 원룸은 요즘은 원룸이지. 옛날에는 조각상간 방이지. 단칸방. 옛날 편의동 가는데 거기 살았는데. 그래서 계란을 부화를 시켜가지고 병아리를부터 키워가지고 나중에 양계장까지 된 거야. 나는 이제 양계장 돼 있을 때를 이제 태어났는 거지. 그 정도 컸을 때. 그 이제 큰형이 제일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 그래서 방에서 걸면서 장생하고 컸고. 나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양계장 하면서 있던 거를 이제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 내가 한 4살 때 이럴 때는 막 큰형은 학교 가기 전에 중학생 때니까 학교 가기 전에는 막 아침부터 어디 물 막 양동이 들고 오고 그 배추 막 썰이고 그 사료를 그 배추에다가 하고 비벼가지고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되는 털이 있어. 여기서 막 비비더라고. 비벼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닭을 막 주고 가다 이렇게. 요즘 같으면 사료만 주는데 그때는 배추 막설이가 사료가 비볐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줬다니까. 그래가 주는 거 보고 나는 어릴 때 우리 양계장에서 그냥 한 번씩 막 양계장 안에 들어가서 막 뛰면 나기 막 놀래가 막 거들거리는 거. 그거 기억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뭐라 하더라고. 알 못 넣는다 하면서 그래 그 하지 말라 하면서 혼나는 기억도 나고 막 그렇게 컸는데 그 어릴 때 막 그렇게 하다가 또 거기에서 어릴 때 그 평리동에 이제 도시화 되니까 이제 양계장을 못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어디냐면 형님 거기 알죠? 평리시장. 대평리 말고 평리시장. 평리시장. 소문시장에서 넘어오면 경산여상 사거리 있잖아요. 경산 사거리. 약국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다시 또 평리동 좀 넘어 고개 있잖아. 고개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서부교회 있고 평리교회 있고 그 오른쪽에 언덕이 거기 살거든. 거기 살았는데 거기가
옛날에 허벌판이 덩이었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벌판이었거든. 도로는 지금 넓은 도로 그대로였는데 가운데 2차선이 있었다 하게. 옆에는 그냥 흙이고 거기 도로가. 그래서 그 언덕에서 했는데 우리 어릴 때 거기는 막 그 주말만 되면 불도 싸움 투견장이었어. 그러니까 막 구경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 내가 이제 우리 어릴 때 그 양재회장을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너희들 보니까 그거 없어지고 거기서 이제 3층 건물을 짓더라고. 3층 건물을.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 집이 거기가 양옥집 3층 건물 짓는 집 우리 집밖에 없었다 할게. 전부 다 그냥 막 집이고 우리 집에 오면은 집에 TV를 보러 온 동네 사람이 우리 집 다 온 거야. 한 3, 40명씩은 기본 막 행사에다 하면 5, 60명씩 우리 집에 와가 옛날에 그 삿단문 TV 있잖아. 그 열어가지고 나는 마루에 있고 저분 쫙 하다가 TV 보고 있다. 대한전선. 기밀 레슬링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우리 집이 그 아버지가 옛날에 뭐 그 해가지고 하여튼 잘 나가고 또 건설업을 해가지고 그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노가다 하지만 옛날에 이제 건설업 내나 다 노가다잖아. 근데 그 주택 같은 거 지어가지고 이제 팔고 이랬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팔다가 섬유 공장을 했더라고. 섬유 공장. 내가 언제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섬유 공장을 했다가 양장을 치우고 섬유 공장을 하면서 그 섬유 공장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원 몸에서 가지고 계셨던 이게 에너지가 있고 또 이제 예술적인 기가 많으셔가지고 그 예술을 좀 많이 하시다가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여튼 또 뭐 이렇게 예술하다 보니까 이거 돌리고 이런 것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아줌마들도 이렇게 많이 돌려주고 막 이러시다. 그리고 엄마가 가서 막 지 뜯고 막 이러시더라고. 막 가가 뭐 하고 있노 예술을 막지 뜯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또 뭐 한 번씩은 또 동네 또 아줌마들하고 또 그때는 또 아버지도 그림도 잘 그렸어. 또 예술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때리고 비끼고 이런 예술도 막 동양화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집이 이상하게 영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바람을 많이 피웠는 거야. 바람을. 예술을 너무 많이 했고. 예술을 너무 많이 했어. 예, 동양화도 그리고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는 이제 어릴 때 너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그때 어릴 때니까 내 몸은 아버지 그 동네 옛날에는 그 동네 사람들밖에 없잖아. 근데 사기도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 못 가잖아. 요즘 같으면 뭐 저 멀리 가서 바람 피고 오고 미워서 집 깎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바람 나다 가면 동네 사람끼리 바람 나는 거야. 가까운 있는 사람들끼리 맨날 그 보는 게 거의 다니까. 다른 물에 놀러 가려 해도 차도 없던 시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끼리도 바람이 많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앞에 한 5집의 아줌마하고 이게 바람이 또 나는 거야. 그래 엄마는 이제 아니까 그거 아버지 차도 없나. 그럼 내가 가면은 아버지 그거 놀고 있어 진짜. 그 아버지 데리고 온나 하고. 그럼 나는 맨날 그런 심부름을 하고 막 그래서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좀 멀리 갈 때는 우리가 그 평리 1동에 있는데 평리 한 4동까지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 그까지도 또 가가 차도 오고 막 이랬다니까. 야, 참 그런 거를 어릴 때 막 겪었는데 초등학교 때라. 내가 초등학교 때 겪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섬유회사도 이제 치우고 이제 건설회사를 했는데 건설회사 옛날 아파트 지금은 재개발돼가지고 지금 평리 아파트 있잖아요. 평리 아파트 서울경찰서 앞에. 그거를 아파트 옛날 평리 아파트 지을 때 그 한 동을 분양을 받아가 짓는 걸로 해가 투자를 했다 할게요. 그게 사기 당해가지고 쪽당망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로 평리 아파트 그거 지을 때요. 지금 재개발했잖아요. 그 옛날에 처음 평리 아파트 대구에서 평리 아파트 1호안 거기가 그 상위 맨션하고 있고 옛날 평리 그랬던데. 그래가지고 그 잘 나갔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평리동에 그게 그 아파트 주택 3층을 지어 살 때 그 일대에는 3층 건물 양옥집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3층 건물 양옥집은. 그리고 한 집 안에 가구수 세대조 사람이 이게 노란 딱지 있잖아요. 노란 딱지 2만 분 있었어요. 대문 앞에.
한 집에 가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만큼 붙어가 있었다. 노란당 보통 세대수 사면 한 집에 뭐 5가구 노란당씩 있고 뭐 2가구 3가구 붙잖아요. 우리 집 이만큼 있었다니까. 20몇 가구 살았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살았는데 아침에 화장실 2개라 대문 앞에 2개밖에 없어. 줄을 쭉 서는데 아침 일찍 빨리 안 가마. 나오든 안 나오든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괜히 중간에 나오면 골치 아프고. 줄을 쫙 서는데 이야 뭔 일이 싶더라고.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그 1층에는 그 섬유공장 옛날에 그 배 짜는 공장이 돼가지고 아가씨들이 배 짜는 게 손으로 이게 홀치기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손으로 이렇게 배 짜는 있었다. 거기에 아가씨가 한 40명 있었다. 40명.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세를 줘가지고 거기에 있었고 1층에 있고 밑에는 또 이제 쭉 점포가 있는데 방 한 개, 원룸처럼 방 한 개에 쭉 하나 있는 이런 딸린 단칸방들이 쭉 있어가지고 많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명절이면 내막 설탕하고 이 선물이 막 한 집 사람들이 다 주니까 진짜로 막 설탕 선물이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 그때 당시는 그때 전부 설탕 선물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도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좀 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때 당시에 주인집 가면은 뻑가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주인 한테는 막 다극하잖아. 주인 아들도 이게 좀 대우를 받더라고. 그 집에 번데기 장사하는 아줌마 구루마 끌고 가는 아줌마 있었어. 꼭 갈 때마다 내한테 꼬시래를 주고 가는 거야. 번데기 한 움큼 주고 그래 장사를 가고 그랬거든. 그런데 번데기 참 많이 먹어가지고 그 번데기 참 좋아했었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하다가 아버지가 그 아파트 그거 분양해서 동마다가 하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아파트가 우리 집이 완전히 넘어갈 때가 언제냐면 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2학년 때는 아주 격경기를 시작했는데 2학년 때부터 해서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몇 년 동안. 근데 그동안 있으면서 엄마가 화병이 생기는 게 이제 지금 전세 설정을 했지만 그때는 전세 설정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 전세 했는 거 다 뗐다 할게. 그때는 전세 설정이 안 됐으니까. 요즘에는 세입자들 전세 설정을 다 하잖아. 동사무 가면은 그 날짜 입주 날짜 가지고 하잖아, 그지? 그게 다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게 법이 바뀌었잖아. 이제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거 없는 사람들 돈 다 뗐다고. 우리 집에서도 처음에는 옛날에 주인이라고 막 그거 해주고 이랬는데 이제 그 대구부터는 이제 세입자들이 전부 다 이제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 중에서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사람도 있는데 센 놈 몇 놈 있어가지고 뭐 그렇고 또 아버지 그거 사기당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행 가게 수표하고 이런 거 그런 발행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막 부도나고 이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 과정에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또 막 바람도 폈잖아 그전에. 그런 전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맨날 이거 벌받았다 하고 막 하여튼 막 몹쓸 말들은 다 들었거든. 진짜로. 또 내가 그때는 또 사춘기 때인데도 그런 걸 막 다 듣고 자랐고 그때 당시는 형 둘이는 직지생을 다 나가버리고 또 누나하고 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만 있었다. 아버지는 또 떠나가지고 집에 잘 거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엄마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하도 놀래가지고 옛날 사람들 돈 받으러 오고 막 하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는 막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막 소리만 막 발발발 떨고 막 그랬다. 근데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 엄마가 어디 모임 갔다가 한번 친구들 갔다 오면은 술을 조금 다시잖아. 그러면 막 우시는 거야. 막 한탄을 한다니까. 내가 그걸 몇 번 겪었거든. 내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졌는지 이런다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디 시집을 가도 딴 데 갈 수가 있는데 못 간다면서 그러면서 막 물고 혼자 막 땅을 치면서 방에서 막 그러시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파. 그때 누나들은 그때 저쪽 방에 있었지만 나는 엄마 옆에 막 엄마 그러니까 손잡고 막 위로한다고 있었거든. 막 그러면서 엄마 극하면서 엄마가 이제 그 술김에 엎어져가 주무신 기억을 내가 한 3번 있어요. 근데 그게 삶에서 참 마음 아파. 진짜 엄마한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렵기 시작했었어 사실은.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5월달까지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부잣집인데.
아니야 그때도 집이 부잣지만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 이제 그런 조짐 계속 있으니까 이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용돈이라는 거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랬다니까. 내가 제일 그런 건 항상 그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와 앞에 가면 동그라미 도넛 팔잖아요. 그 잡초 도넛 한 개 50원 했거든. 5원 했거든. 50원 했나 그때? 한 50원인가 그래 했을 거야. 그걸 한 개 먹고 싶은데 못 먹어가지고 그걸 못 먹고 그냥 거기서부터 중리중학교에서 평균도까지 그냥 자전거 타고 집에 왔다니까. 맨날 버스 못 타고 그래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뭐 내물날하고 바람을 피는 거야. 나는 아줌마하고.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내하고 그냥 찾으러 가자. 오늘 막 일 낸자, 일상 내자 하는데 날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평리동 어딘지는 대충 알거든, 나도. 그런데 그 집에 갔어. 가자마자 진짜 이제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자마자 엄마 연탄 들고 그 집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 방에다가 연탄재를 빼기 치고 이불에 옛날에는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밥 보자기 싸갖고 묶어 놓잖아. 그냥 변호사는 뚜껑 들리고만 밥 둘 때게 다 묻어오니까 그거 막 다 엎어보고 밖에 나가 양동이에 물 들고 그재 있는 거 있잖아. 방에 그거 다 물 다 엎어보고 초전 박살을 내보더라고. 나는 그냥 멍하니 밖에 구경만 하고 있고. 그래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살았다고 사실은. 컸다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 있더라. 그 평리중학교 바로 옆 담장길이야. 그렇게 진짜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 한쪽 마음에는 항상 이게 가난하고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참 그때 당시로는 진짜 뭐 하나 사고 싶어도 이게 막 강하게 꼭 사야 된다는 마음보다 그냥 그리움 뿐이지 그 타서 신세 한탄 하지도 않고 아니 없어. 그냥 그럴 정도만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내가 학중일 때도.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로는 하나의 마음속에 꿈이 나는 꼭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꼭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크면 사업가가 돼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컸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나 그 주변 내 환경들이 항상 이렇게 밝은 거는 없더라고. 항상 우울한 거야. 항상 우울한 거야. 그런데 나도 사실은 그때는 집이 아무리 우울해도 그때는 사춘기고 그 나이 때는 아무리 우울해도 좀 돌아서 혼자 집이 뭐 말도 안 되는 막 재밌는 게 많잖아 원래 주변이. 그냥 그렇게 지냈더라고.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들면은 이제 뭐 사고가 크면은 이제 막 그렇지만은 애들 그렇잖아. 집에 막 싸워도 애들 돈 주면 야, 니네 뭐 사모를 가면 저거다 크듯이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큰 격변을 지내도 좀 무리 없이 좀 지나간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좀 더 이제 그때는 많이 우울해지더라고. 많이 우울해지고 고등학교 때는 막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했는데도 친구들은 내 보면 항상 보면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뭐 좀 괜찮은 집에 사는 줄 알았대 다. 그렇게 못 사는 줄 몰랐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정방문 이제 선생님이 오는데 다른 반 선생님은 가정방문 안 와도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선생님은 뭐 오로지 다 가는데 열애 일명 없이. 근데 내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나온 게 생겼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은 옛날 오스카 극장 알죠? 오스카 극장 그 맞은 지금 육교잖아요. 그 육교 오스카 극장 여기 있으면 맞은편 바로 육교 있잖아요. 육교, 예, 그거 서부시장이잖아요. 아 서문시장이 아니고 서부시장. 편리시장 여기가. 거기야. 그 육교에서 위에 딱 오스카 극장을 등지고 옥상 그 육교 위에서 딱 보면 그 옥상이 있어 맞은편에 삼천 건물 위에 옥상에 옥탑방에 살았거든. 쓰레기인데 그냥 벽은 부럽고 한 장이고 위에는 쓰레기예요. 천장에 그냥 합판에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쓰레기예요. 그냥 이렇게 여름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더워. 겨울에는 진짜 거짓말하고 방은 뜻인데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호호하면 이끼가 나왔어. 진짜. 그래서 살았다니까.
근데 그 올라올 때 1층은 바로 그 육교 밑에 1층은 약국이었었어. 그 약국이 우리 친구가 그 윤정원이라고 있는 친구가 그 산 자기 엄마가 하는 약방이었다니. 약방이었고 2층은 오락실 사무장, 3층은 옥상 모양 올라가면 불 없는 쫙 기다리는데 저 위에 문을 열면 햇빛이 돌아가 보이는데 이 올라갈 때 방불 불이 안 보이는 게 불이 없어가지고 계단에 이 좁으면서 막 굉장히 가팔라. 거기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도저히 우리 집에 간접방문 오기를 못 하겠더라고.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몇 번 빵꾸 내가지고 최종 이제 내만 남은 거야. 그래 엄마 집에 있지 마라 하고 어디 가라 하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온나케가 딱 잡히가 둘이 왔는데 진짜 내가 약국 앞에서 한 3바퀴 돌아다가 있겠네. 집에 못 찾는 것처럼. 네 집에 안 가고 어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집 다 안 왔네. 네 앞에 왔는데 와 또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락실 쪽으로 가니까 네 어디 가나 오락실 왜 가냐. 그래 그때 이제 선생님 집이 이쪽에다 가면서 거기 선생님 또 놀란 거지. 오락실 쪽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락실 올라가서 다시 깜깜한 데 올라가니까 선생님 잠깐 있어 타고 이제 저 올라가서 문을 여니까 이제 계단이 보이잖아. 그래 이제 올라오신 거야. 올라왔는데 거기 왔는데 내가 이제 집에 그때 이제 아무것도 드릴 거 없고 엄마한테 그냥 우유만 한 통 사놔라 했거든. 그 우유 한 잔 드리고 선생님이 한번 둘러보고 그냥 이제 딱 올라가면 그 캔가물이 이게 사시문으로 돼 있는데 딱에서 그걸 도와가지고 잠깐 입고는 지금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앉혀놓고 그래 니 뭐 힘든 건 없나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선생님한테 처음 그 얘기를 했어. 내가 그 신문 배달 아직도 신문 배달하고 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놀란 거지. 신문 배달하면 이제 학교 다니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나중에 이제 그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는데 그날을 이제 무슨 상을 줬어. 하여튼 학교에서 그 학교 운동장에 다 모였는데 내 이름을 불렀대. 학생들이 생전 상 탈 일이 없는데 내 이름을 왜 부르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못 들었거든. 그 줄도 제일 저 뒤에 서가지고 운동장에서 뒤에서 가 있는데 내 이름 그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애들 장난친다고 야 니 이름 불렀다 나는 근데 어떤 놈 날 했는데 아닌 거야.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아 이게 내가 다 아는 거 싶어가지고 안다. 야, 지금 많이 있는데 앞에서 마이크로 부르는 거 같아. 내가 들었어. 씨발 내 이름 똑같은 놈 있는 거 같아. 마크로. 오 진짜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무슨 상을 하나 받았어.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 다닐 때 막 나는 그 새벽에 시험 배달하니까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침 7시까지 학교 가야 되잖아. 새벽 4시 대가 3시 반 대가 나가지고 시험 배달 2시간 하고 쫓아가면 집 오자마자 가방 들고 학교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또 학교 가자마자 막 바다 막 치니까 그때는 3학년들은 그리고 또 잠만 또 얼차려 막 거기서 오리그램 한 바퀴 돌리고 하거든. 미치는 거야. 그래 학교 딱 아침에 7시까지 해가지고 7시 반 되면 오전 수업도 수업하잖아요. 1시간 하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지. 밥도 안 먹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대형고등학교 그 나오면서 옛날에 남문산국하고 우리는 또 효성여고는 그 남문여상하고 이랬거든. 그 학교 일부러 그랬다니까. 그 대금고등학교하고 효성이 저 천주교 재단이잖아요. 맞아. 우리 일부러 남문산국하고 효성여고는 남문여상하고 막 그랬거든. 그 수학여행 갈 때도 기사하면은 같이 가잖아. 이게 반반 기차 앞에는 남자 여자 뒷칸은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학여행 가고 있다. 같은 재단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갈 때도 그 중간에서 선생님 앉고 가면 저 여기서 이제 여기 같은 뭐 하여튼 제주로 한번 부리마 여자 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가 안 되겠죠. 공부가 워낙 힘들고 그것도 맨날 야간 자습하고 이러 하는데도 머릿속에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를 확실히 열심히 했어.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업 성과가 잘 안 나.
공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학업 성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과가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선생님, 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업 성적은 안 올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업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몰랐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몸무게가 얼마나 말랐 못 먹고 막 새벽에 댕기고 하니까 얼마나 말랐 몸무게가 47kg, 48kg였어. 세상에. 그때 당시로 허리가 26, 저까지 빼짝 말라가지고 빼밖에 없었다니까. 그래 살았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그때 당시로는 참 그래도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한다고 끝까지 시험별도 한 개 안 빠지고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항상 나는 꼭 부자 돼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지. 많이 먹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로는 참 내한테 멘토가 있었으면 참 내가 참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면서 뭐 좀이라도 타락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쁜 길을 간다든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바르게 살았어요. 그때라도 그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언제 다녔냐면 지금 평리교회라고 있어요. 저 평리동에 대평리장인데 가면 평리교회라고 있어. 거기를 이제 우리 고동 사촌이 고모부가 그 교회를 다니겠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평리교회만 서부교회라 가지고 저 아까 얘기했던 경산의 사거리 위에 그 서부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간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니까 빵 주고 하더라고. 그거 기억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교회라는 걸 한번 또 가보고 싶은 접할 때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사촌이 애가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오락해가지고 갔는데 사람하고 못 섞이겠더라고. 이상하게 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무 이제 막 집도 어렵고 내 마음에서 워낙 하고 이러니까 뭔가 누구를 만나서 즐겁게 막 이렇게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혼자 그냥 수요일 저녁 예배 하면 2층에 애들 있는데 그거 가서 혼자 앉아 있고 또 일요일 날 저녁 예배 하면 저녁 예배 할 때 늦게 그 가가 사무실 가가지고 2층에 그 애들 있는데 거기 앉아 있다가 또 끝날 때쯤 내가 먼저 오고 맨날 그랬다니까. 그렇게 참 마음의 유로를 많이 했었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뭐 주님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은 또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단지 그냥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또 주변에 또 누구를 보좌해 줄 만한 선후배 누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혼자더라고. 항상 혼자 있었어. 항상. 그 참 어떻게 보면 외롭다고 할까? 좀 그러다 보니까 혼자 또 고독도 많이 적였지. 어떻게 보면 고독이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독해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문화생활도 접하고 싶은데도 못하니까 내가 기억나는 건 혼자 내가 옛날에 대구 시민회관에 그 공연 같은 거 하면 내가 일부러 혼자 보러 갔다니까 음악회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혼자 뭐 그때 무료 공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혼자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도 안 되고 공부도 해도 학업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학교도 못 갔어. 그 영대 법학과 신청했다가 입학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가 그래서 치우고 그래서 그걸 못 가고 다시 그 내가 어디를 갔냐면 그때 당시는 제일 부러웠던 게 호텔이 제일 부러웠어.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구의 그 모텔 그 앞에 가면은 전부 외제차에 좋은 차에 앞에 검색으로 다 해가 번쩍번쩍하잖아. 야, 저는 어떤 사람이 더 가는가. 그게 굉장히 내한테 동경이었다니까. 그 학교에서 대구고등학교에서 걸어 나오면 시내 바로 거기서 맞네요. 바로 거기잖아 밑이잖아. 대박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참 동경의 대상이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그 호텔 전문 학원이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요즘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던데 보니까 거기를 처음 들어가게 됐다. 내가 학원에 취업하려고. 그것도 다 내가 그냥 뭐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하다 보니까 가게 되고 학원 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또 가서 또 내가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서 했는데 거기가 제일 어디냐면 그래서 이제 하원 다음에 제일 취업했는 데가 수성호텔이다. 수성호텔. 수성호텔에 가서 이제 처음 취업을 했지.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 한 1년 8개월 거의 한 2년 있었어. 그러고 난 군대 갔는데 그때 이제 참 사연이 많은 게 그때 가기 전에 이제 하여튼 어릴 때는 뭐 어릴 때 내 초년의 그 시간들은 그렇게 막 어려워도 뭐 비관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 절대 그냥 오로지 그냥 내 끝까지 해서 내가 성공할 거다. 오로지 그런 신념만 가득 찼었지 마음속에. 그래도 거기 이제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88 올림픽도 거기서 올림픽 할 때 그 선수촌이었거든. 거기가 축구 선수들 선수촌이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 처음 봤어.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막 그 대구에 예선이 대구에서 했었잖아. 그때 당시 올림픽 할 때. 그 축구 선수들 숙소였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 오면 막 매일 왔다 하면 이게 맨날 축제라. 그 사람들 밥 먹을 때부터 막 이거 뭔가 막 매일 축제 분위기라. 진짜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 처음에 선수 입단할 때 또 오잖아. 키는 멀때만한데 니보다 좀 더 크다. 양복 하얀 거 입고 이렇게 딱 오는데 얼굴 보면 거짓말하고 얼음이 얼굴에 쫙 몸에 붙어있는 것 같아. 우와 그렇게 싸늘하게 느껴질 줄 몰라. 표정도 없어. 공산주의가. 표정도 없고 얼굴 막 하얀데다가 시원하게 입고 와가지고 다 수반 키도 이만한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를 보고 와 러시아 사람들 무섭더라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 들어가고 그때 당시 예선전 한다고 이제 몇몇 팀들 그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그 축구 활동이 한 25일 동안 예선하는 동안에 25일이가 하여튼 15일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숙소 안 받고 외부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취업증 다 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제 케어하고 막 그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마침 혜택이 축구를 공짜로 보러 가더라고 보러 갈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민운동장에서 보러 가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내면서 내가 동생을 만났어 동생을? 사회의 동생을 만났어 사회의 동생을 만났는데 이 기수선에서 리얼 스토리도 많이 나와요 그게 기수선에서 그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가 그 동생을 만나서 거기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나는 이제 군대 가고 그다음에 얘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공채 시험을 쳐가지고 제주 신라호텔에 대한민국 최연소 업장 지배인으로 간 거야 삼성에서 시험 쳐가지고 공채로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걔가 23살 때 제주 신라호텔에 업장 지배인이 된 거야 보통 이제 공채 보고 업장 지배인 가려 그러면 신라호텔에 제주 신라호텔에 업장 지배인 가려 하면 최소 38 나이가 되거든. 그것도 지금 수술 빠른 거라. 근데 23살 갔으니까 난리 난 거지. 근데 임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내 호텔에 있을 때 월급이 한 달에 15만 원. 내가 퇴직할 때 18만 원인가 받았고 그때 그 호텔의 부장 월급이 45만 원인가 이랬다고. 근데 임마는 그거 가가지고 제주도 가서 월 200만 원씩 넘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받은 거야. 그거 이제 거기는 수당이 또 있거든. 그때 제주 신라도 엄청 잘 됐거든 처음에. 그 이제 봉사료가 있어가지고 봉사료를 못 받았다 다시 또 그걸 또 배당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받은 거지. 근데 걔가 이제 그거 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 하면서 사업한다고 하다가